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이죠, 남.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5살 며느리 김은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던 72살 할머니 윤정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손가방을 꼭 움켜쥐고 조용히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며느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어떤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눈물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달동네, 가파른 언덕길이 이어지는 그곳에서 윤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그 시간에 정자 씨는 이미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섭니다. 찌그러진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깹니다. 킥킥.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 같기도 했죠. 정자 씨는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골목을 걸어갑니다. 그녀의 등에는 커다란 마대 자루가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녹슨 집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정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모아야겠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목소리였죠. 손녀 밥 사줘야 하니까. 정자 씨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는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했었죠. 아들 민수가 알까봐, 며느리 은주가 알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사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자 씨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종이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펴서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겨울 추위에 손끝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정자 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적어도 리어카 한가득은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더 걸었을까요? 정자 씨는 작은 슈퍼마켓 뒤편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자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운동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아들 민수의 친구였습니다. 아, 저기. 그냥. 정자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상하다는 듯 정자 씨를 훑어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정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며느리 은주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괜찮아, 정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리어카 가득 쌓인 폐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모은 것으로 1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10,000원이면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정자 씨는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 아저씨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받아 손에 꼭 쥐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고물상 주인의 말에 정자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는 손에 쥔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슴팍에 넣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쌀을 사야 했으니까요. 손녀 수진이가 좋아하는 햅쌀로 말이죠.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아들 민순의 아파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쌀 포대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손 씻었어? 정자 씨는 잠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쌀 포대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죠. 민수야, 손녀밥 든든히 먹여라.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쪽지를 놓고 정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가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쌀 포대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녀는 쪽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러시네. 진짜. 은주는 남편 민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또 어머니가 이런 거 갖다 놨어. 민수가 나와서 쌀 포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좋은 뜻으로 주신 거잖아. 좋은 뜻? 이게 좋은 뜻이야? 이웃들 다 보는데 이렇게 문 앞에 쌀 갖다 놓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쌀 포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죠. 당신 어머니 좀 말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창피해서 어떡해. 그냥 어머니 마음인데. 마음?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사온 쌀을 우리가 먹어야 해? 나 진짜 싫거든. 은주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위한다며 절대 그만두지 않으실 테니까요. 은주야,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됐어요. 나 이제 어머니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짐이에요, 짐. 은주는 거실로 들어가 버렸고 민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놓인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손녀밥 든든히 먹여라.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그를 키우셨죠.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 은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그날 밤 정자 씨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추운 방이었지만 전기장판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웠으니까요. 그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잘 먹으면 그걸로 됐지. 스스로를 달래며 정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새로 생긴 예쁜 카페에서 말이죠. 그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하자 친구 3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어머,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수다가 시작됐죠. 근데 은주야, 요즘 어때? 잘 지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지. 시댁은? 시어머니는 어때? 그 질문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우리 시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어. 요즘 폐지 주우러 다니시거든. 뭐, 폐지를?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벽마다 나가서 폐지 주워. 그러고는 우리 집 앞에 쌀이니 뭐니 갖다 놓고 가시는 거야. 진짜 창피해 죽겠어. 헐, 대박. 그럼 이웃들이 다 알겠네? 그러니까. 나 진짜 사람들 얼굴 못 보겠어. 친구들 다 아는 동네인데 그게 뭐야? 은주의 말에 친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러니까. 체면도 없지 뭐. 요즘 노인 복지도 좋잖아. 친구들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말했어.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근데 듣지를 않으셔.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밖 골목에서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 은주의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자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주가 저렇게 웃는 얼굴도 하는구나.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은주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자 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리어카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정자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녀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좋으면 그걸로 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자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그녀의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좀 그만 오라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없어도 그래. 솔직히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창피해. 친구들도 다 아는데 어떡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곤란한 입장이었죠. 은주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 솔직히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은주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였죠.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래. 부탁해.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으니까요. 손녀 수진이의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죠. 정자 씨는 큰 길가에서 버려진 박스들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옆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만 봐도 비싼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정자 씨는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 남자는 정자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윤정자 선생님 아니십니까? 정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아는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한성병원에서. 남자의 말에 정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병원. 그곳은 그녀가 25년 전 간호사로 일하던 곳이었죠. 저는 누구신데요? 저는 박상도입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박상도요. 선생님, 저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상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자 씨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일이 말이죠. 아, 그때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구해주셨죠. 그날 교통사고 때 말입니다. 정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25년 전 한성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정자 씨는 큰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자 박정훈 회장이었죠. 당시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대량 출혈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당직 의사와 함께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했지만 그의 혈액형은 희귀한 RH-AB형이었죠.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자 씨는 자신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혈액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자신의 피를 무려 800cc나 뽑았습니다. 위험할 정도의 양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박정훈 회장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자 씨는 과로와 빈혈로 쓰러졌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죠. 이후 정자 씨는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졌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간호사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정자 씨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성그룹에서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정자 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박상도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다니요.
박상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죠. 이것도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발 연락처를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좋아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정자 씨는 리어카를 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도 부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선생님, 제 명함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박상도 부회장은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 낡은 리어카, 그리고 절뚝이는 걸음걸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천천히 따라가. 저분이 어디 사는지 확인해. 차는 천천히 정자 씨를 따라갔습니다. 박상도는 창밖으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죠.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장님도 한성그룹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니. 박상도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정자 씨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그날도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을 하기로 했죠. 그녀는 기분 좋게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친구들과 백화점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저기 좀 봐.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길 건너편에 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구부정한 자세로 박스를 줍는 모습이었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시어머니 윤정자 씨였습니다. 어머, 저분 혹시... 맞아, 우리 시어머니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죠. 헐, 진짜네. 대낮에 저러시면 어떡해. 창피하겠다. 나 같으면 못 참을 듯. 친구들의 말에 은주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잠깐만. 은주는 길을 건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들도 뒤따라왔죠. 정자 씨는 그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제발 이런 꼴로 다니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죠. 정자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주야, 나는 그냥이요? 저 좀 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나 진짜 창피해서 죽겠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와서 사람 망신을 시켜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죠. 정자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은주야, 큰 소리 내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쳐다보게 만든 게 누군데요? 어머니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킥킥 웃으며 말했죠. 은주야, 그냥 가자. 여기서 이러면 너만 손해야.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 나이에 폐지 주우시는 거 보면 어지간히 급하신가 보지. 그냥 내버려둬. 친구들의 말에 은주는 시어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다시는 우리 동네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은주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쥔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을 뿐이죠. 한참이 지나서야 정자 씨는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도 부회장이었죠. 그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봐. 네, 부회장님.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런 대접을 받다니 절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자 씨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동시에 그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박상도 부회장은 한성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정자 씨의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죠.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은주라는 사람 알아봐. 나이는 35 정도,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돼. 네, 부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씨는 현재 우리 한성그룹 계열사인 한성식품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로 재직 중입니다. 박상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성식품에? 네, 그렇습니다. 입사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평가는 보통 수준입니다. 남편은? 남편 이민수 씨는 한성물산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계열사입니다. 박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모두 한성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죠. 그들이 지금 받는 월급도 결국은 정자 씨 덕분인 셈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다 인사 파일 가져와. 네, 부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박상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죠. 거리에서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던 정자 씨의 모습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박상도는 결심했습니다. 정자 씨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박상도는 한성그룹 박정훈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현재 82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뭔데? 기억하십니까? 25년 전 교통사고 때 회장님을 구해주신 간호사 말입니다. 박정훈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역시 그날을 잊을 수 없었죠. 물론 기억하지. 윤정자 선생님 아니신가? 그분을 찾았나?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상도는 정자 씨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다리를 다쳐 불편하게 사신다는 것까지 말이죠. 박정훈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가.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니. 회장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당연하지. 당장 선생님을 모셔와.
제대로 된 대접을 해야지. 하지만 선생님께서 거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거든요. 박정훈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선 한성재단 명예이사로 모시는 건 어떨까? 공식적인 자리를 드리면 거절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부부는 그들에게도 사실을 알려줘야겠지. 자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이야.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며칠 후 한성그룹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전 계열사 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이었죠.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성식품 마케팅팀에서도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사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팀장이 나간 사이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죠. 팀장님, 왜 갑자기 본사 가신 거래? 몰라. 긴급회의래. 뭔가 큰일 있나 봐. 혹시 구조조정 아닐까? 동료들의 말에 은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 민수도 한성물산에 다니는데 만약 구조조정이라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각 계열사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훈 회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죠.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박정훈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도 한성그룹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분은 당시 간호사셨는데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말에 귀 기울였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보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용히 떠나셨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하지만 그분의 현재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한성그룹은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답할 때입니다. 그분을 한성재단의 명예이사로 모시고 마땅한 예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도 부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윤정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상도는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정자 선생님의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우리 한성그룹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성식품 마케팅팀의 김은주 대리, 그리고 한성물산 영업부의 이민수 대리가 바로 선생님의 가족입니다. 한성식품 임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은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상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에서 모욕을 주었죠.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상도는 계속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죠. 우리 그룹의 은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박정훈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가족 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 전체의 은인에 관한 문제죠. 각 계열사 인사팀은 해당 직원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윤정자 선생님 명예이사 취임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 계열사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히 한성식품과 한성물산 임원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다음 날 은주는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죠. 은주 대리 앉으세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어머니 성함이 윤정자 씨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게 왜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대리 알고 있나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자 선생님은 25년 전 우리 한성그룹 박정훈 회장님의 목숨을 구하신 분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 수혈 이야기, 그리고 정자 씨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까지 말이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장님도 한성그룹도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도 결국은 윤정자 선생님 덕분인 셈이죠. 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은주 대리 맞나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은주 대리,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요. 인사팀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그룹의 은인이시고 무엇보다 은주 대리의 시어머니잖아요.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었죠. 그날 오후 은주는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나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어머니가.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뭐? 어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을 구하셨다고? 응. 25년 전에. 그런데 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잖아. 이제 어떡해?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과거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까요.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 사과드려야 해. 알았어. 나도 지금 나갈게. 은주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정자 씨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손녀밥이나 사주고 싶었는데. 정자 씨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죠.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은 옷차림. 그래, 은주 말이 맞았어. 나는 창피한 사람이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죠.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 씨는 황급히 문을 열었죠. 민수야, 어쩐 일이니? 민수의 옆에는 은주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죠.
어머니,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근데 무슨 일이니? 민수와 은주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죠. 무슨 일인데 그러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5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정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 한성그룹 회장님을 구하신 일요. 어머니 덕분에 한성그룹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잖아요. 정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간호사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일로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더 이상 일도 못하게 되시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민수야,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때 은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정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는 그저 창피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죠. 은주야, 일어나렴. 어머니, 괜찮아.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정자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는 그저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랐어.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정자 선생님의 한성재단 명예이사 취임식이었죠. 대강당에는 한성그룹의 임원들과 각 계열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죠. 무대 위에는 박정훈 회장과 박상도 부회장, 그리고 정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준비해준 정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정훈 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25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윤정자 선생님을 한성재단 명예이사로 모시는 자리니까요. 회장은 정자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간호사로 계시면서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셔서 평생 불편하게 사셨죠.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보상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생님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그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윤정자 선생님은 우리 한성재단의 명예이사로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께 평생 마땅한 예우를 드릴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정자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객석 뒤쪽에는 민수와 은주, 그리고 손녀 수진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진이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은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은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박정훈 회장이 정자 씨에게 명예이사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선생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우리 그룹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어서 마이크가 정자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소감을 말해달라는 것이었죠. 정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죠. 25년 전 그 일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정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정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팠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아팠죠. 객석의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닦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 이제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자 씨는 객석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처럼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따뜻한 박수였죠. 행사가 끝난 후 정자 씨는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은주는 정자 씨를 꼭 안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은주야,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폐지는 이제 그만 주우세요. 알았어, 아들아. 고맙다. 손녀 수진이도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수진이 사랑한단다. 정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성그룹은 그녀를 위해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정자 씨는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은빛 희망 재단이라는 노인 돌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폐지를 줍거나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했죠. 식사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재단에 나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함께 웃고 울었죠. 정자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미소 지었죠. 네, 저도 그래요. 이제 제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재단 일에는 며느리 은주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재단에 나와 봉사활동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르신들께 무슨 식사를 준비할까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어떨까? 다들 좋아하시거든.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은주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죠. 대신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재단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자 씨처럼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추운데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가씨. 나는 이 일이 좋아요. 손자 밥 사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할머니, 재단에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많네요. 은주는 그 할머니를 재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에게 말했죠. 어머니, 이 할머니 좀 도와드려요. 정자 씨는 그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드리자.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도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죠.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민수는 요즘 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큰 효도야.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정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죠. 손녀 수진이도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 숙제도 도움받고 이야기도 나눴죠.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간호사 될래요. 할머니처럼요. 그래, 수진이가 간호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구나. 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은빛 희망 재단은 이제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노인 복지 단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죠. 정자 씨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죠. 어느 따뜻한 봄날 재단에서는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연단에 섰습니다. 1년 전 한성그룹 취임식 때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희망 재단 이사장 윤정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외로웠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정자 씨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72살까지 대부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 내외를 위해 살았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다움입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은주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정자 씨는 며느리 은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로 답했죠.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정자 씨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행사가 끝난 후 정자 씨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죠. 어머니,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내가 많이 도와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자랑입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자랑이지. 손녀 수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닮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도 충분히 착해. 그냥 내 자신으로 살면 돼. 그들은 함께 걸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였지만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며느리 은주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셋째, 나다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정자 씨는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넷째, 선행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25년 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것이 25년 후 그녀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시부모님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 소홀히 대했던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를 보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